자, 보상 반도체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너 준위와 억셉터 준위가 동시에 존재할 때 전자의 재분포 현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을 잠깐 한번 또 복습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우리 농도곱의 일정 규칙이 있습니다. N0, P0는 Ni 제곱이 된다. 그래서 실리콘 반도체에서 상온에서 N0도 1.5 곱하기 10의 10승, P0도 1.5 곱하기 10의 10승. 그래서 그 제곱 두 개를 곱하면 제곱이 되면서 2.25 곱하기 10의 20승. 이 관계를 항상 만족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 Ni 제곱이 이제 커집니다. 앞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구슬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라는 구슬과 양곡이라는 구슬에 담을 수 있는 개수가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진성 반도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도너를 10에 15승 도핑을 합니다. 상온에서 완전 이온화가 되니까 이걸 N0로 볼 수 있죠. 그러면 N0가 15승이 됩니다. 그럼 P0는 줄 수밖에 없어요. 10의 5승 정도가 되겠죠. 이거 감소합니다. 왜? 이거를 항상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P0라는 것은 N0분의 Ni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P0는 2.25 곱하기 10의 5승. 자, 이것을 우리는 Ni 또는 PI라 얘기한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즉 진성 캐리어 농도가 됩니다. 즉 전자도 요만큼, 양공도 요만큼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진성 반도체의 의미가 희석이 된다 그랬죠. 바로 진성 캐리어 농도가 이렇게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처음에 진성 반도체는 1.5 곱하기 10의 10승 300K에서 이렇게 동일한 개수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N0, P0라는 것은 이꼴 Ni가 되는 거고 PI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의 15승만큼 자, 도너를 도핑했습니다. 그럼 전자가 이렇게 많아지겠죠? 그럼 양공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여기서 당연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공이 줄어드는 요 물리적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앞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것이 바로 재결합이다. 이 많아진 전자가 양공을 소멸시킨다, 죽여버린다, 뭐 재결합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반도체 용어로는 리컨비네이션,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공 농도의 감소는 그 물리적 의미는 재결합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Ni 플러스 ND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Ni가 요거죠. 10의 5승 너무 작으니까 그냥 우리 보통 이걸 통상적으로 ND 그냥 10의 15승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관여한 전자들 이 진성 양공을 소멸시키는 데 관여한 전자가 이렇게 구했죠. 요만큼에서 요만큼 줄었기 때문에 요걸 빼면 이렇게 됩니다. 요만큼의 전자가 관여를 해서 진성 양공을 괴멸시켰습니다. 소멸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1.49999-775 곱하기 10의 10승계. 그래서 이 개수는 15승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숫자죠. 그래서 뭐 이거 농도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항상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뭐 정확히 표현한다면 요거를 빼야 되겠죠. 이만큼 관여한 전자 수를 빼니까 실질적으로는 요 정도인데 이거 15승으로 볼 수 있죠. 예,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핑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열평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열평형 상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양공의 농도가 요만큼, 요만큼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성전자의 농도도 요만큼, 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평형 상태다. 요까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도너하고 억셉터를 동시에 이제 도핑합니다. 그러면 준위가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도너를 15승, 억셉터를 5 곱하기 10에 14승. 딱 절반을 도핑한 거죠? 절반 맞나요? 네, 절반입니다. 그래서 N0라는 것은 진성 캐리어 농도보다 월등히 크니까 그냥 전하중성의 법칙에서 NI제곱을 무시하고 ND-NA. 그래서 5 곱하기 10에 14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하중성의 법칙을 만족한다 그랬죠? 전하중성의 법칙은 이렇게 되죠? 그럼 N0라는 것은 5 곱하기 10에 14승에다가 진성전자가 또 있죠? 아주 작지만 4.5 곱하기 10에 5승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억셉트 농도 5 곱하기 10에 14승이죠. 이걸 자 양의 전하는 P0. P0도 4.5 곱하기 10에 5승이죠. 그 다음에 도너 농도 15승 하면 똑같죠? 요거 더하면 15승입니다. 요거 똑같고 전하중성의 법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 이 도너전자들이 어떻게 이제 재분포가 되냐면 자, 여기서 이온화가 돼서 전도대로 올라가서 전도전자를 만듭니다. 그것이 대략 5 곱하기 10의 14승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0의 5승 굉장히 작으니까 무시했습니다. 자, 요만큼 자, 전도전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너 준위에 있는 전자들이 이번에는 억셉터를 이온화시킵니다. 억셉터 불순물에 있는 양공과 재결합, DA라 그러죠. 도너 억셉터 DA 페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다시 또 재결합을 해서 억셉터 양공을 여기를 이제 소멸시킵니다. 즉 그 얘기는 이온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억셉터 불순물들이.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도너 전자들은 진성 양공도 줄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선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억셉터 진성 양공도 소멸시켜서 소멸시키는데 또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프로세스가 있냐면 여기 억셉터 준위에 있는 요 양공들은 가전자대로 방출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얘기는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를 싹 포획해서 여기에 양공을 남깁니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양공을 이쪽으로 방출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계없이 여기에 있는 이 진성전자, 진성양공들도 계속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무한 반복한다 그랬죠? 그 수가 몇 개다? 4.5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A, B, C, D. 그러면서 연력학적 평형 상태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P0가 4.5 곱하기 10의 5승이 된다 그랬죠? 자, 이거의 의미는 자, 억셉터 양공. 자, 여기서 전자를 포획해서 여기에 양공을 남기는 이 억셉터 양공하고 그다음에 진성 양공. 이 합이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전하중성의 법칙도 만족하고 또 연력학적 평형 상태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앞에 그림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15승, 14승 이렇게 도핑했죠. 그래서 프로세스 A, B, C, D 이렇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세스 A라는 것은 자, 전도전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를 뭐 도너전자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이온화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도전자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N0가 5 곱하기 10의 14승이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코세크에서 나노세크 정도 시간으로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자, C를 보겠습니다. C를 보면 진성 양공을 이제 소멸시키는 그죠?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너 전자들이 진성 양공도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거와 관계없이 여기에 있는 진성 전자와
진성 양공은 항상 300도 K에서 오르고 떨어지고 이것을 계속 무한 반복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C1 같은 경우 이걸 좀 나눠서 썼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건 컨덕션 밴드죠. 밸런스 밴드. 그래서 밴드 간의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B2B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밴드 투 밴드 다이렉트 트랜지션. 자, 이런 것들은 대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세크에서 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 그러니까 나노 세크에서 거의 마이크로 세크 정도 시간으로 발생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빠르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빠르게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너 전자들이 자, 요 억셉터 불순물들과 결합을 해서 억셉터 불순물을 이온화시킵니다. 이런 거를 우리 도너하고 억셉터 간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는 느리게 발생합니다. 그래도 마이크로세크 오다인데요. 사실 도너하고 억셉터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실리콘 결정 내에서. 걔들이 만나서 재결합 하려면은 그래도 이런 것들보다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 느리게 발생한다. 그래서 억셉터 불순물을 이게 보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B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D는 앞에서 설명했죠. 자, 양공을 방출하는 겁니다. 억셉터 양공을. 그런데 우리 연력학적 평형을 맞춰야 된다 그랬죠. 이것이. 그러려면 항상 진성 캐리어 농도가 4.5 곱하기 10의 5승. 진성 전자도 요만큼. 진성 양공도 요만큼. 예, 맞춰야 되는데 여기다가 또 억셉터 양공을 방출해 버리면 이 농도 유지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프로세스 D는 뭐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너와 억셉터가 이렇게 동시에 도핑이 되어 있을 경우는 도너 불순물들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다 억셉터 불순물을 이온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 억셉터 P타입 반도체를 생각해 보면 이게 없죠. 억셉터 준위만 있죠. 이러한 경우는 전자를 여기서부터 받을 수밖에 없죠. 전자를 포획해서 가전자대에 이렇게 양공을 뿌립니다. 그래서 양공이 많은 반도체가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는 이 DA 트랜지션, 도너 억셉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억셉터 양공과 진성 양공의 합은 항상 이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이 D 프로세스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 다 요약해 놨습니다. 이거 잘 보고 이해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전하종성의 법칙 그 식은 너무 간단하죠. 그걸로 그냥 모든 걸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다르게 구성을 해봤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리콘 반도체가 이렇게 도핑이 되어 있고 도너 불순물은 인이고 각각 다른 온도에 놓여 있다. 다음 온도 하에서 전자와 양공의 농도를 구해보아라. 실리콘 밴드갭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라. 자, 우리 뭐 이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실리콘 밴드갭은 이 온도에 따라 또 변합니다. 이제 그거를 표현해주는 실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밴드갭이 보통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격자들이 이게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 간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밴드갭이 올라갈 것 같은데 감소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격자산란, 여러분들 고체 물리에서 그런 거 배웁니다. 포논산란, 격자산란, 그리고 전자하고 포논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밴드갭을 이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밴드갭이 줄어든다. 온도가 감소하면 밴드갭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이거를 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1.12, 300K에서 실리콘 밴드갭으로 놓고 풀어도 됩니다. 뭐
이 문제의 본질은 뭐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요. 먼저 300K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00K에서는 전하중성의 법칙에서 ni 제곱을 무시할 수 있죠. 왜냐하면 13승 많이 도핑했죠. 그래서 그냥 n0는 nd-na다. 그래서 nd가 5 곱하기 10의 13승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0는 이 농도곱의 일정 규칙으로부터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4.5 곱하기 10의 6승. 이것이 바로 연력학적 평형 상태를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큼 도핑을 하면 진성전자, 진성양공의 농도는 이렇게 감소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2번. 2번은 400K에서 이제 전자 농도와 양공 농도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400K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진성 캐리어 농도가 이제 증가합니다. 300K에서 1.5 곱하기 10의 10승이었죠. 근데 400K가 되면 이게 급격히 증가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거 다뤘었죠. 진성 캐리어 농도는 온도에 강하게 의존한다. 그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진성 캐리어 농도를 구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구했었죠. 아주 이것도 유명한 식이죠.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전도대의 유효상태 밀도, 가전자대의 유효상태 밀도, 그리고 여기 전도대의 유효상태 밀도에서 KT의 2분의 3승이 있죠. 여기도 KT 2분의 3승 곱하면 KT의 3승이 됩니다. 그런데 그 KT라는 것은 비율이라 그랬죠. 300K일 때 0.0259였으니까 400K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대입을 해야 돼요. 300분의 4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율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자, KT라는 것도 비율이죠. 300K일 때 0.0259죠. 그럼 400K가 되면 3분의 4. 즉, 300분의 400을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밴드갭은 여기 마이너스 1.097. 이렇게 해서 요거를 풀면 진성 캐리어 농도의 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25승이 나오죠. 그래서 12승이 넘어가는 거죠. ni는 벌써 100K를 올렸는데 100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하중성의 법칙으로부터 유도해낸 이 공식에서 자, ni 제곱이 25승이죠. 자, nd-na는 몇 승입니까? 26승이죠. 자, 이제 무시 못합니다. 이제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써야 됩니다. 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02 곱하기 10의 13승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P대로는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2.198 곱하기 10의 11승. 여러분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물리적인 현상이 숨겨져 있어요. 자, 5 곱하기 10의 13승이었죠. 300K에서. 온도가 400K가 되니까 뭐 별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상온에서 이거 완전 이온화가 됐죠. 도너 준위에 거의 전자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를 올려도 전자 농도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를 더 올리면 안 변합니다. 거의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양공 농도를 보세요. 양공 농도는 엄청 변했죠. 5차수 이상 증가했죠. 온도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픽스가 되고 양공 농도가 계속 증가해서 어떻게 된다? 자, 이거하고 이제 동일해지는 그 순간이 되는 온도가 존재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온도가 올라가면 진성 반대체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진성 캐리어 농도가 이제 급증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도너 준에 있는 전자 다 보냈어요. 없어요. 이제 보낼 전자가 없습니다. 진성 캐리어 온도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진성 캐리어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성 캐리어가 지배적인 반도체가 되면서 이제는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진성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진성 반도체가 되면 페르미준위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가운데로 위치하죠.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 온도를 쫙 올라가면 페르미준위가 이렇게 이걸 EC라 그러면 여기에 있던 것이 점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밴드갭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T타입은 어떻게 돼요? 페르미 준위가 밑에 있는데 온도를 올리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 이 가운데로 수렴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문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진성 전자농도 동일해집니다. 차수가.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실리콘 반도체가 있습니다. 250K에 놓여 있고 ND가 10의 16승, NA는 제로다. 전자와 양공의 농도를 각각 구해보아라. 실리콘 밴드갭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라. 자, 온도가 떨어지니까 밴드갭이 조금 증가했죠. 자, 이 문제도 이제 뭐 함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깊은 또 뜻이 있죠. 뭐 함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자, 10의 16승이면 300K에서 다 이온화 된다 그랬죠. 근데 250K예요. 그러면 이 이온화가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온화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농도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250K가 되니까 온도가 바뀌면 진산키레 농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NI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앞에 설명 다 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NI는 어느 정도요? 대략 10의 7승 정도예요. 엄청 줄었죠. 50K가 줄었는데 진성 캐리어 농도가 이렇게 줄었어요. 점점 얼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줄어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율. 이온화율 구한 거 기억납니까? 이거 도너 준위의 총 도너 농도에서, 그죠? 그 다음에 도너 준위에 남아있는 전자 농도. 그죠? 요 비율을 알면 도너 준위를 떠난 전자 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도너 원자의 이온화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죠. 그리고 축퇴인자 2분의 1. 그죠? 축퇴도가 2 아닙니까? 그래서 축퇴인자 2분의 1 대입해서 요거 이렇게 구한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NC가 뭡니까?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 2008 곱하기 10의 19승이죠? 거기에 KT의 2분의 3승이 있죠? 자, 250이니까 300분의 250에 2분의 3승. 이걸 넣어야 돼요. 이걸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ND는 10의 16승. 익스포넨셜도 똑같이 써야죠. KT는 이렇게 대입하고요. EC-ED는 0.0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요 정도가 나오고 이걸 100분율 구해보면 약 0.7496%가 어떻게 돼 있다? 도너 준위의 전자가 남아있다. 대부분 떠난다는 거죠. 그래도 90% 이상은 이제 거의 다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 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N0라는 것은 이온화율 1-0.7496이겠죠? 그리고 10의 16승 곱하면 2.504 곱하기 10의 5승 한 오다 정도 떨어졌네요. 그죠? 이렇게 크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도대로 보내는 전자의 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0는 이걸 베이스로 구해야죠. 그래서 단위 최적당 0.903. 이상하죠? 양공의 농도가 0.903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양공이라는 게 한 개의 입자인데 단위 최적당 0.9개가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것도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요거. 자, 생성과 재결합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멸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이건 거의 나노세크 오다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0.9란 얘기는 한 10번 정도의 이렇게 들뜸이 여기가 있는 경우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여기 한 10번 정도 일어나면 그 중에 9번은 양공이 생성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여기가 되면 한 번은 양공이 형성이 안 된다, 실패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온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온도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열적으로 익사이티드 된 전자가 전도대로 엘리베이션 되죠. 그리고 가전다에 양공을 남기는데 그 양공을 남길 확률이 대략 90%다.
이거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상 반도체 이걸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진성 페르미준위가 가운데로 오고 뭐 이제 페르미준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2장은 거의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